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1900년대 초 헝가리에서 결혼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연애 감정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여성들은 부모가 정해주는 남성과 결혼해야 했고, 심지어 결혼식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했죠. 당시 헝가리에서는 결혼하게 되면 여성의 지위는 더 낮아지고,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법인 서류에 서명하는 것까지 금지되었습니다. 거기에 독실한 가톨릭 국가라 남편이 아내를 괴롭혀도 절대 이혼이 불가능했죠. 아내가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사망했을 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사, 사고사를 기다리기 지친 이들은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1911년 헝가리의 작은 농촌 마을 나기레프로 중년의 조산사 즈즈산나 파제카스가 찾아왔습니다. 농촌 마을이다 보니 병원은커녕 변변한 약국도 없어 주민들은 병에 걸리면 다른 마을까지 갔다 오거나 민간요법으로 치료했는데, 의학 지식이 있는 파제카스가 마을에 정착하자 많은 이들이 그녀를 찾게 되었죠. 그녀는 자신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아 결혼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남편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당시 헝가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지위가 낮아 남편 없이 홀로 여행하거나 정착지를 떠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보호와 지지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시대였기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물론 궁금한 점이 있긴 했지만 마을 주민들, 특히 여성들에게 그녀의 남편에 관한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유일한 의학 지식이 있는 여성이었고, 그런 그녀에게 마을 여성들은 많이 의지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항상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여성들은 그녀에게 치료받으며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시달렸던 것 말고도 당시 여성들에게 걱정거리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톨릭 국가였던 헝가리는 피임이 금지였는데, 먹을 것이 부족해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지 않는 집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지우는 것도 불법이고, 이를 몰래 해주는 의사도 거의 없었기에 힘든 상황이었죠. 걱정하는 여성들의 하소연을 듣던 파제카스는 아이를 지우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것으로 불가능하면 직접 수술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을 주민들은 그녀를 엔젤 메이커라 불렀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불법 수술을 한 죄로 10번이 넘는 재판을 받았지만 매번 금방 풀려났다고 합니다. 작은 마을의 중요한 의료인이었던 그녀를 감옥에 가둬두기에는 어렵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남성들은 전장에 투입되었고, 이 기간에 나기레프 마을은 연합군 포로 수용소로 사용되었는데, 이런 시기였기에 의학 지식이 있는 그녀는 더 중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말이 수용소이지 포로들은 외부로 나가는 것만 감시할 뿐 마을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기에, 전쟁 때문에 남편에게 해방된 아내들은 그런 포로들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의 애인을 만든 여성도 있었죠. 여기서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남편들이 돌아왔을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그들은 더 거칠어졌고 이를 아내에게 풀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신세한탄만 할 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던 아내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특히 그런 그녀들의 마음에 더 크게 불을 지른 것은 파제카스였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남편이랑 이혼도 못하고 억울하다며 찾아온 여성에게 파제카스는 왜 참아야 하죠? 라며 어떤 액체가 든 병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남편에게 먹이면 자유를 찾을 것이라는 말에 여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병을 품 안에 넣었고, 그로부터 얼마 뒤 여성의 남편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마을의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마법의 비약을 찾아 파제카스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여성들에게 주었던 마법의 비약, 그것은 비소였습니다. 비소는 무색, 무치, 무미의 독으로 이를 먹게 되면 두통과 복통,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다 끝내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위생이 좋지 않았던 당시에는 이러한 증세를 보이는 질병에 자주 걸렸고, 그렇기에 다른 이의 의심을 피하기에도 좋아 비소는 많이 쓰이는 독 중 하나였습니다. 파제카스는 쥐덫에 사용하는 금속 비소를 물에 담가두어 성분이 물에 스며들도록 했고,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점차 마을에서는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던 남편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했죠. 물론 이 시대에도 비소 중독으로 사망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존재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물론 파제카스 역시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검시관이 그녀의 친인척이었기에 사망 진단서를 조작할 수 있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파제카스에게 비소를 받아간 여성들이 50명이 넘었고 그녀들의 손에 사망한 이가 10년 동안 100명에 달했습니다. 분명 50명이 비소를 가져갔으면 그녀들의 남편 50명만 사망했어야 했는데 왜 피해자의 수가 100명을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그녀들이 남편뿐만 아니라 돌보기 힘든 노인, 마음에 안 드는 애인을 비롯해 유산을 목적으로 친인척에게도 비소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들끼리는 그룹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지켜야 할 규칙도 세웠죠. 나기레프 엔젤 메이커의 규칙. 불행한 기혼 여성들만 그룹에 들어올 수 있다. 남성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룹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성과 아이들에게 비소 사용을 금지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나타났고, 그런 이들은 오로지 자기의 이득을 위해 비소를 사용했습니다. 너무도 간단하게 별다른 죄책감 없이 살인이 가능했기에 생명의 무게를 가벼이 여겼던 것일까요?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친인척에게까지 비소를 사용하고 몇 년 사귀던 애인이 질려 살해하는 등 점점 그들의 목적은 변질되어 갔습니다. 나기레프 마을 남성들도 이러한 이변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은 당시에는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남성들만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무언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으니깐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기에 괜히 신고했다가는 악마에게 홀렸다고 취급받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벌써 10년이 지속됐고 점차 자기 차례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던 남성들은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장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성들에게만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죽음에 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시골 마을에 있는 흔한 미신이라 생각했지만 통계 자료를 보며 남성들만 같은 증상을 겪다 사망했다는 것에 의구심이 든 서장은 유능한 형사 2명을 나기레프로 보냈죠. 전문 조사를 하던 형사들은 사보라는 여성이 준 차를 마시고 복통을 일으켰다는 남성 2명과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얼마 전 사보의 삼촌이 구토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마을의 비밀을 풀 열쇠라고 생각한 형사들은 그녀를 찾아가 대뜸 삼촌을 살해했습니까? 라고 물었고 깜짝 놀란 그녀는 삼촌뿐만 아니라 과거 아버지의 죽음까지 자신의 짓이라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비소를 제공해 주었던 파제카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말이죠. 그렇게 파제카스를 비롯해 사보가 지명한 몇 명의 여성들이 신문을 받았는데 그녀들은 당연히 모두 거짓 자백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당시에는 얻지 못한 상태였기에 결국 형사들은 사보를 제외한 다른 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녀들을 그냥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몰래 구심점이었던 파제카스의 뒤를 미행한 것입니다. 만약 사보의 자백이 사실이었다면 그녀는 비서를 나눠주었던 이들을 찾아가 입단속을 할 것이 분명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적중했고 그렇게 그녀를 미행하며 나기레프 엔젤 메이커의 명단을 작성할 수 있었죠. 한편 파제카스의 경고를 받은 한 여성은 도시에 있는 유능한 화학자를 찾아가 만약 비서로 사람이 사망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파제카스는 전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형사의 조사가 시작되자 그녀는 확실한 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화학자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비소 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놀란 여성은 나기레프로 돌아와 파제카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파제카스는 여성들을 모아 논의 끝에 살해한 이들의 무덤을 바꿔 형사의 눈을 속이자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늦은 밤 자신들이 살해한 이들의 무덤 앞에 모인 여성들. 하지만 잠복해 있던 형사에 의해 그녀들은 그대로 체포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인지 파제카스는 체포되기 전 독을 먹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되거나 유실되어 증거를 찾지 못한 이들을 제외한 총 26명의 여성이 살인죄로 재판을 받았고 그중 12명은 징역형을, 8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중에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들 중 2명만이 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전해지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 어디에서는 파제카스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8명 중 1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그녀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성의 방문으로 시작된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다큐와 영화 등 대중 매체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